그럼 무조건 제일 비싼 소위 등급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제 말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경고는 이겁니다. 내 몸 상태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최저가만 찾아다니는 습관. 그게 바로 내 입속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상담 받으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질문 하시나요? 열이면 9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이거 국산이에요? 오스템이에요? 그리고 네, 오스템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안심하시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같은 오스템이 가격은 2배인데 들어간 등급이 오히려 더 낮은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현대차예요 라는 말만 듣고 계약하시나요? 아니죠. 그게 아반떼인지 소나타인지 제네시스인지 엔진, 옵션, 플랫폼 다 따지시죠. 그런데 왜 내 잇몸뼈 속에 박혀서 평생 써야 할 임플란트는 브랜드 하나만 보고 결정하실까요?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등급에 따라 성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수술대에 눕는 건 제네시스 값을 내고 아반떼를 받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과 상담실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임플란트 등급의 진짜 비밀을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저렴하게 하는 곳들 많잖아요. 환자분들이야 당연히 가격이 싸면 좋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기려면 어쩔 수 없이 재료비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브랜드는 유명한 걸 쓰지만 그 브랜드 안에서 가장 저렴한 구형 모델이나 아니면 낮은 등급을 쓰는 식이죠. 제가 감히 저가 치과는 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보철과 전문의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싸고 좋은 명품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뼈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 낮은 등급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이 브랜드가 세계 1위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제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 등급이란 게 뭐냐? 쉽게 말해서 표면 처리 기술입니다. 임플란트는 나사입니다. 티타늄으로 만든 나사죠. 이 나사가 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뼈세포가 이거 우리 몸이랑 잘 맞네? 하고 자연스럽게 달라붙어야 성공입니다.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 골유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상상력 조금만 발휘해 볼게요. 여러분이 벽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끈한 유리창에 페인트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붙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리거나 떨어집니다. 반대로 차포질을 해서 거칠거칠하게 만든 나무 벽에 칠하면 어떨까요? 페인트가 표면에 스며들면서 훨씬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임플란트도 정확히 이 원리입니다. 뼈가 붙기 좋은 환경을 표면에서부터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등급의 차이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오스템에는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스템을 기본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형인 SA 등급이 있습니다. SA 등급은 표면을 모래 입자와 강산으로 거칠게 만든 방식입니다. 큰 요철 위주로 기본적인 거칠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됐고 임상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표준화된 방식이지만 뼈가 자리 잡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가 아주 튼튼한 분들이라면 이 등급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 CA 등급입니다. CA 등급부터는 기본 SA 표면 처리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임플란트를 그냥 공기 중에 두는 게 아니라 특수한 칼슘 기반 환경에서 처리해서 혈액이 닿았을 때 표면 전체로 더 잘 퍼지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즉, 초기 반응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A 등급입니다. BA 등급은 SA 임플란트 표면에 뼈와 유사한 성분을 얇게 코팅한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뼈가 새로 자라날 때 이곳이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몸의 뼈세포 입장에서는 낯선 금속보다는 자기랑 비슷한 환경에서 더 빨리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약한 어르신,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표면을 특수 처리해서 혈액이 닿는 순간 표면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안정적인 혈액 환경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계열 중 일부를 SOI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의 초기 단계에서는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혈액과 상호작용하느냐가 골유착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혈액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치과 가서 그냥 오스템이에요? 이게 아니라 오스템 중에서 SA인가요? BA인가요? SO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무조건 제일 비싼 소위 등급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제 말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경고는 이겁니다. 내 몸 상태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최저가만 찾아다니는 습관. 그게 바로 내 입속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치과로 상담 오시는 분들 만나보면 가끔 솔직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원장님, 다른 데는 훨씬 싸던데 여긴 왜 더 비싸요? 혹시 과한 거 아닌가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 비교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 잇몸뼈 상태입니다. 뼈가 튼튼한 20, 30대라면 기본 등급 SA만 써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잘 붙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 어르신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오랜 잇몸 염증으로 인해 뼈의 밀도가 많이 떨어진 분들까지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고정력과 골유착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표면 처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싸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내 상태에 맞지 않는 선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뼈가 약한 상태에서 단순히 비용만 보고 가장 기본적인 등급을 고집하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재료인지 설계인지 뼈 상태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하는데 기름값 아끼겠다고 경차를 끌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가 버티겠습니까? 내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발 가성비 따지지 마시고 가심비, 아니 안전성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게 정답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과유불급이죠. 중요한 건 내 뼈 상태에 맞는 등급을 골라주는 의사의 눈입니다. 저와 같은 보철과 전문의들은 엑스레이를 볼 때 단순히 뼈가 있네? 없네? 이것만 보지 않습니다. 뼈의 밀도는 어떤지, 씹는 힘이 강한지, 이갈이 습관 없는지, 전신질환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힘이 걸릴지 이 모든 변수를 종합해서 재료와 설계를 함께 결정합니다. 임플란트는 재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과 설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보고 선택을 해야 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기 안 당하고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등급을 확인하고 정품 인증서를 받으세요.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수술 잘 됐습니다 라는 말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원장님, 제가 심은 임플란트 고유 번호가 적힌 정품 인증서 좀 주세요. 거기에는 어떤 브랜드인지 뿐만 아니라 SA인지 BA인지 같은 표면 등급까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환자분이 당연히 확인하셔야 할 권리입니다. 둘째, 무엇을 쓰느냐보다 누가 설계하느냐를 보세요. 재료는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비싼 최고급 식칼을 쥐어줘도 요리 초보가 잡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어렵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체 임플란트나 재수술처럼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보철과 전문의가 씹는 힘, 즉 교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재료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의사의 설계 능력입니다. 셋째, 의사의 철학을 들여다보세요. 저는 상담할 때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제가 제 어머니께 치료해드린다면 이 재료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닌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좋은 재료를 권하는 건 상술이 아니라 환자분이 오래오래 불편 없이 쓰시길 바라는 의사의 양심이자 자존심입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 등급에 대해 조금 깊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너무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좋은 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의사는 그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임플란트 치료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시술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 관리해 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군포에 있는 저희 치과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는 환자분의 치아뿐만 아니라 치료 앞에서 느끼는 걱정과 불안까지 함께 고려하며 치료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임플란트를 앞두고 계신 부모님, 가족, 지인분들께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만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임플란트 선택에서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에서 임플란트를 싸게가 아니라 환자에게 맞게 제대로 심는 치과의사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김광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